질의 시작하겠습니다. 총장님, 네.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가 살아있는 한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. 네, 죄를 짓지 않으면 수사를 받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검찰에서 여러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중에 하나인 지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사건은 조명현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내용인데 좀 이것은 급히 고발인이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조명현 씨의 이야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오늘 그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.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를 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모든 사람들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고발 대상인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뭐 이러한 인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공익 제보자의 절규의 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까 오전에 자꾸만 그 이정섭 차장을 지금 언급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보면은 성남 시장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북 송금 사건 또 그리고 경기도지사 지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게 다 이정섭 차장이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 3차장 관할의 사건이잖아요. 그 성남지청 관할은 네. 아무래도 이제 성남지청장이 하게 되고요. 네.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는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, 쌍방울그룹 관련된 사건, 경기도지사. 말씀 주신, 예, 법인카드와 관련된 네, 사건.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게 오비일학격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찜찜해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을 그 수사하는 수원지검 3차장 검사를 자꾸만 언급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정섭 차장을 때릴수록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범죄의 냄새가 더 진동을 한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정섭 차장은 그 강촌 그 A그룹의 초청으로 스키장에 간 것은 아니다. 그리고 스키장 주변에서 아이들이 눈을 뭉치면서 놀았던 것뿐이다. A그룹 관련 수사도 담당한 적이 없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지검에서의 그 국감 이후에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를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중앙지검에 지금 배당해서 배당이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칼을 묻으려고 하는 뭐 이러한 의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키맨 고마운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 명은 김만배 씨고 한 명은 정진상 씨인데 지난 10월 6일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을 한번 앉지 않았습니까? 법정에서 브로맨스 같은 이러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. 정진상 씨가 지금 보석으로 지금 그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실 보석 절차를 지키는지 아닌지를 검찰이 알 수가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사이에 제3자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지난 7월 18일에 지금 재판부에 이렇게 보석 조건을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. 예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.